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 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환급을 받거나 미납으로 인한 벌과금 방지. 우선,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기중에 세금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매년 세금 신고 시 각종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미신고 가산세와 미납부로 인한 이자 비용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최초 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기본 5%에다 매달 1%의 벌과금이 부과되어 최대 17%가 되고 3년 이상 미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기본 10%에다 매달 2%의 벌과금이 부과되어 최대 50%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 5%의 이자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의 수령. 캐나다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 퍼밋 또는 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모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 이민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GST 또는 HST 크레딧의 수령. 매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인 개인 또는 부부의 경우 GST 또는 HST 크레딧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할 경우 GST 또는 HST 크레딧을 수령하고 각 프라빈스에 따라 추가적으로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납세자는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캐나다 근로장려금의 수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부부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캐나다 근로장려금, 즉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신고 대상 기간 1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대상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금 공제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베네핏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포스트 세컨드리 교육기관에 지급한 등록금은 향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차기 이후로 무제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000불까지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이전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공제는 지출한 연도의 세금 신고 시에 반드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나중에 과거 연도의 교육비 공제 금액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RRSP 적립한도 부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매년 신고한 언드 인컴의 18%, 최대 29,210불의 RRSP 한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RRSP는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퇴직연금 저축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세금 신고 시에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RRSP를 통해 향후 연금소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RRSP 사용으로 인한 세액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7번째, 기부금의 세액공제. 캐나다 국세청, 즉 CRA에 등록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공제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대신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의료비용의 세액공제 및 지원액 수령. 납세자 본인의 순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최대 2,421불을 매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24개월 중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지출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양도손실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주식 등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손실, 즉 캐피탈 로스가 발생한 경우 과거 이전 3년 이내의 기간에 소급공제하거나 향후 미래의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양도손실은 양도이익과는 상계되나 성격이 다른 비양도이익인 넌 캐피탈 게인과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10번째, 노령연금에 대한 GIS 수령 및 부부간 연금소득 분할. 캐나다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인 시니어의 경우 노령연금, 즉 OAS를 수령하는 납세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노령연금 보조금인 GIS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의 연금소득 신고 시 배우자와 소득을 분할하여 소득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